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주거 방식, 전세. 월세로 시작해 차곡차곡 목돈을 모아 전셋집을 얻고 점차 늘어나는 전세금을 종자 삼아 내 집을 마련하는 꿈.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더 이상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 오를 순 없습니다.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재연결하는 방법, 지금 찾아봅니다.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었는데 6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전세 제도는 여전히 주택 마련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고 심지어 세입자를 노린 사기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과연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달 말부터 전세 사기 합동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13,900여 건의 전세 사기 의심 정보를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첫 독립의 꿈을 이루며 이곳 빌라에 전세로 들어온 강유진 씨.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건데요. 계약 당시 소유주와 임대인의 일치 여부, 주변 시세 등을 나름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최근 집주인이 바뀌면서 덜컥 겁이 난 겁니다. 네, 진짜 남일 같지가 않고 진짜 가까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것저것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집주인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당연히 저는 이제 세입자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진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그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구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혹시 깡통 전세인지 아닌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입주해서 네, 거주를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살고 있어요. 지금 네. 다 이런 어떤 정책들이 네. 뭐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시스템을 지금 갖춰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조금 예방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세 대비 보증금이 얼마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알아보셔야 되겠죠.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 급한 마음에 강유진 씨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네, 지금 주민센터에 그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처음에 집 구하실 때 뭐 문제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집주인분이 바뀌시면서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었고 요즘 뭐 전세 자금 관련해서 뉴스 같은 것들도 막 나와서 걱정돼서 그냥 확인차에 한번 가보려고요. 등기부 등본 열람은 부동산 이중 계약이나 대리인 계약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내용 확인하셨어요? 지금 봤을 때 표제부에서는 집 주소가 같은지 확인해 봤는데 똑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주인분 성함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근저당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직접 보시니까 좀 안심이 되시나요? 네, 요즘 너무 막 뉴스나 이런 데서도 전세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좀 걱정됐는데 확인하고 나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네요. 최근 세입자의 눈물, 체납에 떼인 보증금, 승소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피해 복구 등 전세 사기에 관한 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가격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갭투기 형태. 법적으로 임차인 대항력이 전입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전입 당일 주택을 매매하는 사례. 국세 체납 사실을 숨겨 이후 경매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다양한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갭 투기는 그 구조상 임대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익을 모두 누리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특히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불명확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축 빌라의 거래가 줄어 갭 투자가 성행하는 실정입니다. 저금리의 전세 대출이 쉬워지면서 전세 사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이 전세 사기를 범하는 임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많은 임대료를 제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단지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건물 하나에 보통 100가구, 200가구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약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래 되면 수요자인 임차인이 그냥 계약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 팔리지 않거나 전세금이 전세가 나가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지난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11건, 사고 금액은 1,08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고 금액은 허그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욱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는 이들은 주로 2030 세대들입니다. 연소득이 낮은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빚까지 끌어안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힘든 상황. 대출 지렛대를 활용해 전세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전세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0대와 30대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에 나선 자금이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전세 대출 금액은 2019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출 차주 가운데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전세 사기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은 사적 계약에 해당됩니다. 공적 계약이 아니고 사적 계약이다 보니까 사인 간의 거래는 1억짜리를 1억 5천에 거래해도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거래 유형도 여러 가지고요. 부동산 물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을 뒤엎어서 위법하게 계약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위법하게 거래할 걸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이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증명하는 과정도 어렵습니다. 2030 세대 전세 사기는 그 피해 사례나 규모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 보증 사기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발표한 수도권 12곳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 규모가 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이었는데요. 저희는 최근에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례자를 만나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밀집 지역. 2020년 10월 A씨는 인근으로 이직을 하면서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2억 2천만 원 상당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 빌라 매매도 함께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긴 했지만 전세 계약은 승계되니 문제될 거 없다는 집주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는데요.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 받았고요. 일주일 뒤에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5월 A씨는 집에 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이 무려 4천만 원. 정신이 번쩍 든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세 사기를 막을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그 가운데 알게 된 청천벽력 같은 사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 대상인 다주택 채무자, 소위 악성 임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집주인하고는 전화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급한 대로 내용 증명을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로 보내긴 했는데 4번을 보냈는데 2개 반송돼서 왔어요. 10월에 집이 만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제가 안 되는데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집에 압류가 걸린 상황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나쁜 임대인은 영국 런던에서 시행한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에서 유래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영국에서 2017년 5월 시청 홈페이지에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 건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도 도입 후 20개월간 공개된 나쁜 임대인 수가 무려 18만 5천여 명. 그렇다면 영국의 경우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나쁜 임대인 현황은 어떨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을 입수해 2건 이상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임대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50명에 불과하던 수치가 지난달 713명으로 급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정하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나쁜 임대인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인데요. 전체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액 중 나쁜 임대인들이 일으킨 사고 규모는 2019년 287억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조 147억 원으로 55%를 넘어섰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들어간 2030 세대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 셈인데요. 그중 허그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 전세 보증금 가입률이 1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한 채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청년 세입자들이 표적이 되기 쉬운 상황.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쁜 임대인과의 계약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독심술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거는 완전히 전세 임차인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작정하고 속이려는 분은 저희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 A씨를 다시 만나 함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A씨는 먼저 답답한 현 상황부터 털어놓았는데요. 제가 전세 끝날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 보증금은 제가 가입했던 허그 전세 보증보험 통해서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허그의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 보증보험이 예정하고 있는 보증사고라는 거에 딱 정확하게 부합을 해야 돼요. 그 임차인 지위에서는 온전하게 계약을 먼저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을 해서 내가 자동 갱신되는 걸 막겠다,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미리 의사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허그에다가 이행 청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A씨가 우려하는 최악의 경우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다행히 변호사와 상담으로 신랏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요. A씨 사례처럼 체납 문제가 얽혔을 경우 당해세와 경매 배당 순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해세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포함됩니다. 당해세는 경매 배당 4순위로 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 등 이른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도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경매가 되게 되면 이제 시세가액보다 약 한 60-70% 정도밖에 값을 못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요. 지금 현재 시세가 약 2억 원 정도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러면 낙찰되는 예상가액이 한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 2천만 원의 낙찰 대금에서 4천만 원 세금을 먼저 제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금 중에서 당해세라고 보여지는 이 4천만 원이 먼저 충족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러면 나머지 8천만 원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좀 진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면한다지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A씨는 세금 낼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또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압류가 걸린 상황까지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건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 임차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이 이제 대항력인데, 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이 소위 이제 이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상 이길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마음 먹고 사기를 내가 하겠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겠다 하면은 임차인을 속이는 건 사실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이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임차인들은 더 주의를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겠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관점에서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법적인 그런 미비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세 사기 문제가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전세 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마련됐고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는 전셋값 급등, 월세와 가속화, 깡통 전세 등 세입자 불안 요인이 가중되자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그 후속 대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기존 정책은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임차인들이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선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가 담긴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나 임대인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를 위해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하고 임차인 대항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는 동시에 임시 거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는 사업 등록을 없애거나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행까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임차인분들에게 좀 폭넓게 제공될 것 같고요. 임차인분들께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실지,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살피실 거고, 임대인분들께서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의무나 이런 게 좀 부여되고 나면 임차인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주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도 조금 더 이제 성실하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공정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렇게 중개를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요.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의 경우 세입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도
단계로 꼽힙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가입할 경우에 현재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검토하는 그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사기를 당했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뒤에 한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공탁을 걸고 하거나 특약 조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전세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최근 정부 종합대책 중에서 빠져서 좀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통지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늦어도 내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악의적인 전세 사기 적발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국토부와 경찰청이 연계해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허그 간에 이 정보교류 체계를 계속 구축을 할 겁니다. 저희가 예컨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이제 곧 개소를 하게 되는데 거기 접수된 다양한 피해 사례들, 그리고 경찰청 또는 이제 저희가 분석한 이런 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의심 사례를 분석하고 진흥화되고 고도화되는 유형을 저희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해 나갈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런 전세 사기 단속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처벌 역시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 개정 후 제도 안착까지 앞으로 1년. 그 사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집값, 전세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지금과 같은 전세 상황은 길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때까지는 임차인 스스로 부동산 물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최초의 계약 체결을 할 때, 이때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등기부를 수시로 열람하시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허그의 전세 보증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셔라,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효율성 높은 방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다양한 특약 조항을 반드시 넣어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보험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나아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만약 임대 물건에 이전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 내역은 물론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까지 꼼꼼히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꼭 필요한 거죠. 이번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은 그런 의미에서 시적절한 대책이지만 보완책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갭 투자나 깡통 전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거 안정에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PD리포트 20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